또 그 즈음 K스포츠 재단의 김필승 이사로부터 면접 오라는 연락 받았었죠. 네. 그래서 증인 그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최순실로부터 그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개명하고 최서원 씨로 개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최순실 씨로부터 면접을 받았었죠. 네. 당시 논현동 사무실에 간이 김필승 이사가 있었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집무실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증인을 보고 앉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최순실이었죠. 예, 뭐 집무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그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최순실이 금은권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증인의 이력서를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재물을 맡아도 되겠네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네, 뭐 감사를 하실 수 있겠네요. 또 재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말은 안 하던가요? 뭐 특별하게 긴 미팅은 아니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내지 5분 정도. 면접 후에 증인이 김필승 이사에게 그 여자분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김필승 이사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었죠.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2016년 5월경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혹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그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도대체 그 신분을 모르고 일하는 게 저는 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 뭐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김필성 이사가 저한테 총장님 아직 그 우리 회장님 누군지 모르냐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인가 더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마 자세로 말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이야기를 하려면 다 해주지 왜 저러나 싶은데 그래서 어느 주말에 집에서 저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서 그 말 관련해서 모든 검색어를 생각난 대로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하니까 한참 하니까 사진이 하나 뜨는데 보니까 이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맞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심정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승마등의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 네. 정윤호 씨 옆에 최순실이 있는 사진을 찾아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고 정윤호 씨의 전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증인은 그때 그 사진을 보고서 최순실이 피청구인과 친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뭐 사실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정윤희 씨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으로 과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당시 그 사람들이 저 회장님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구태 알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아니 혹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 뭐 그렇게 들어보시는 거 있냐 이거죠. 뭐 나중에 이제 짐작은 하게 된 거죠. 그 짐작을 알겠습니다. 16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5년 12월경 그 최순실과 면접을 보고 하루 이틀 후에 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재단법인에서 감사직을 맡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최순실이 증인에게 비상근 감사직보다는 상근 재단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했었죠. 예, 그때만 해도 감사가 비상근이고 재무이사가 상근인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 되니까 재무이사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상근 재단 이사 지금 뭐 보수가 있는 직책이었나요? 네, 뭐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알게 된 이제 사실이에요. 급여 일자가 25일로 정해졌는데 제가 재무를 맡으니까 직원들하고 임원들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 재무이사를 좀 맡아주시죠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증인은 그때 그 속으로 아 이거 K스포츠 재단이 이거 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밀어주는 재단이구나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안종범 수석하고는 원래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그때 처음 전화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안종범 수석이 그 증인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증인의 그러면 뭐 연락처 또는 이력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겠죠. 그러리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경로는 증인도 현재까지 알지 못하나요? 네, 혹시 뭐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해 준 건가요? 저는 뭐 그냥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뭐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뭐라고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 뭐 또 잠깐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내용으로 그 당시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일종의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양자 간에 서로 알지 못하고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자가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제가 사실은 그 당시 거기가 제가 알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일에 직접 뭐 관심을 가지고 뭐 관리를 하든 추진을 하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증인 그 연봉은 증인의 연봉은 누가 결정해 줬나요? 처음에 그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급 일자는 다가오고 뭐 저 혼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전 재단이 임직원들이 다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필성 이사가 미르 재단에 저 급여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르 재단이 뭐 하는 데냐 하니까 아마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최서원 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안 수석이 금액이 좀 많다고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원래 그 안에는 1억 3천. 그래서 이제 제가 김필성 이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돈 너무 밝히는 건 나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뭐 많다고 하니 좀 줄입시다. 왜냐하면 그 연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하고 김필성 이사 두 사람뿐이니까 뭐 금방 새로 생기는 재단인데 그 너무 돈 가지고 집착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3천을 잘라고. 그러면 미르재단의 이사 연봉액을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으로 정리해서 최순실 씨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 씨가 그 금액은 좀 많다라고 해서 1억으로 결국에는 결정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예, 뭐 안 수석 말씀이 주어는 없었어요. 문장에 주어는 없고 그 연봉이 조금 과하다고 하시는데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과하다고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과하다고 하시더라라는 누군가의 저기 인용 표현을 쓰셨나요? 문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증언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시는데요.